여러분들이 왜 살찌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왜 배가 나오는지 아세요? 바로 혈당 스파이크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게 여러분들도 여러분이지만 바로 저 닥터 딩요 이야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운동하는 가스닥터입니다. 자, 이 혈당 스파이크라는 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렇게 주로 식후에 이렇게 혈당이 쫙 올라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사실 이건 아직 정식의학 용어는 아닙니다. 뭐 식후 혈당 급상승 이런 걸로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고요. 사실 뭐 당뇨 환자는 밥 먹고 나면 혈당이 당연히 급상승하기 때문에 주로 당뇨 전 단계도 아닌 완전 비당뇨인들을 대상으로 쓰는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오늘 혈당 스파이크와 더불어서 굉장히 큰 메인 주제인데, 이제 이런 동전 같은 거를 몸에 부착하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혈당을 계속 실시간으로 재주는 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혈당 스파이크라는 개념도 사실은 사람들이 이 연속 혈당 측정기를 한번 달아보니까 아예 비당뇨인인데도 혈당이 막 200까지 오르는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걸 발견하면서 이게 유명해진 거라서, 소위 말해서 이 연속 혈당 측정기가 출현하면서 본격적으로 등장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아마도 조만간에 이 혈당 스파이크는 정식 의학 명칭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요 공복 혈당하고 식후 2시간 혈당 요것만 재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이에 이렇게 혈당이 심하게 올라도 그거를 놓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연속으로 혈당을 쫙 재야 잠깐 이렇게 튀고 사라지는 이런 것까지 다 잡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혈당 스파이크는 공식 기준은 없습니다. 원래 이제 식후 혈당이 140 미만이 정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식후에 한 번이라도 150 내지는 또 어떤 데는 뭐 180을 넘으면 그거를 혈당 스파이크라고 이렇게 기준을 잡고 있고, 특히 이제 2017년 우리나라에서 완전 비당뇨인 5,700명을 당부하면서 기록을 보니까 식후 2시간 혈당 기록보다 식후 1시간 기록이 12년 지났을 때 당뇨 생기는 거를 더 잘 예측하더라, 그런 연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공복하고 식후 2시간만 재는 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연구가 있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이게 검진은 고사하고 뭐 심지어 표준 당뇨 검사 3종 세트를 전부 다 해도 순간적으로 툭 치고 빠지는 이런 혈당 스파이크는 못 잡아낸다는 거죠. 실제로 이게 제 연소 혈당 측정 기록인데, 제가 이렇게 밤사이에 80으로 쭉 유지되다가 아침에 요날 진짜 물도 안 먹고 그냥 화장실만 갔다 와서 움직이기만 했는데 혈당이 120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요때 우연히 뭐 피검사를 했다 이러면 저는 공복 혈당이 120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침을 먹자마자 이게 혈당이 170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러고 정작 식후 2시간에는 또 90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공복이 120이고 식후 2시간은 90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완전 말도 안 되는 건데, 이 말도 안 되는 검사를 지금 전 세계 병원에서 모두 표준으로 당뇨 검사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뭐 당뇨 전 단계조차 아닌 사람까지 다 잡아낼 필요가 있냐, 뭐 오버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살이 찌는 거랑 연관이 있더라는 거죠. 즉 말해서 어떤 사람은 밥을 먹어가지고 살이 안 찌고 삼겹살 치킨을 먹으면 살이 찌는데, 또 어떤 사람은 삼겹살 치킨을 먹어가지고 살이 안 찌는데 희한하게 샐러드만 먹으면 살이 찌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바로 혈당 스파이크와 관련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잠깐 지난 제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대략적인 살이 찌는 원리를 다시 짧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요 수표를 먹으면 현금으로 분해가 돼서 금융시장 혈관에 이렇게 돈이 풀리게 되고, 그러면 최장에서 이제 금리가 올라서 요 현금을 은행, 정부, 가게, 기업 등등으로 이렇게 넣어줍니다. 근데 거기서 돈이 더 들어오는 거죠. 밥을 더 먹게 되면 이제 요 돈이 금고로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특히 이제 뱃살이 찌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밥이 더 들어오는 거죠. 돈이 더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금고도 버거운 거죠. 뱃살 입장에서도 내가 생각해도 이건 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이 금고가 힘들어서 이제 처음에는 췌장을 건드리지는 못하고 요 꿀벌 인슐린을 일을 못하게 만들어요. 소위 말해서 이제 꿀벌이 수는 많은데 전부 관심병사가 되는 거죠. 기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되면 뱃살은 한숨 돌립니다. 대신에 이제 혈관에 당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이 췌장의 꿀벌을 더 많이 만듭니다. 인슐린 과다가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진행 상황이 바로 혈당 스파이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 혈당 스파이크 없는 사람은 인슐린이 이제 요만큼만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만큼만 살이 찌는 거죠. 근데 혈당 스파이크 환자들은 이만큼 인슐린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이만큼 다 살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후덜덜하죠. 근데 심지어 그 살이 또 인슐린 저항성을 더 올리고 그 인슐린이 더 많이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살이 계속 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당뇨인이라도 이 혈당 스파이크를 잡아내서
또 어떤 음식을 먹을 때 특히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는지를 찾아내면 그런 음식을 이제 가리면 살을 뺄 수 있다는 게 요즘에 진행되고 있는 체중 감량의 그런 이론적인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지금까지는 체중 감량의 그 이론적인 연구가 칼로리 베이스였는데, 물론 이제 이 칼로리는 지금도 체중 감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맞지만 이게 한 절반 정도밖에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나머지 절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혈당 스파이크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탄고지 같은 것도 요즘에 유행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게 뭐 당연히 당뇨로 진행을 하겠죠. 이게 당뇨로 가는 그 도중에 생기는 게 혈당 스파이크이기 때문에 이렇게 췌장이 인슐린을 쥐어짜이다가 췌장도 지치면서 이렇게 인슐린 분비량이 갈수록 줄게 되고, 그러면서 당은 계속 더 오르게 되고, 그럼 심지어 이 현금이 소변으로 막 당이 줄줄 새는 현상까지 진행하는 게 바로 당뇨라고 지난 시간까지 설명을 드렸었고요. 자,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실 결국 우리가 이 혈당 스파이크를 치료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요 세 번째, 바로 당뇨 없이 당뇨 합병증으로 사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당뇨가 없는데, 당뇨가 아닌데 당뇨 합병증으로 사망할 수 있다는 게 진짜 황당하잖아요. 자, 그게 왜 그러냐면 당연히 우리가 어느 정도 혈당이 이렇게 넘어간 요 부분은 혈관에 당독소로 작용을 하겠죠. 이제 분명히 혈관에 잠깐 상처를 낼 수 있는 거고, 근데 요즘에는 뭐냐면 요 당이 오른 것 뿐만 아니고 요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는 요 인슐린 자체도 우리가 망막혈관이나 이런 데 상처를 내 가지고 당뇨 합병증을 또 일으키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실제로 대학병원에 있을 때 뭐 눈 멀고 다리 절단하고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시는 이런 환자분들 쭉 보면 이제 당뇨 초기인데, 아니면 뭐 심지어 당뇨 아직 전 단계인데 벌써 눈이 실명 직전이네, 막 이런 분들 진짜 많습니다. 근데 그 혈당 스파이크가 검진은커녕 당뇨 검사 3종 풀세트를 다 해도 못 잡아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어처구니 없죠. 그래서 우리가 혈당 스파이크를 발견해야 되고 반드시 또 우리가 치료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혈당 스파이크 있는 사람들은 증상이 어떻게 되느냐? 자, 요 위에 두 개가 보통 먼저 나타나고 밑에 두 개가 곧이어서 주로 나타나요.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밥 먹고 혈당 스파이크 쫙 생기게 되면 진짜 주체할 수 없이 잠이 막 쏟아지고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또 흐리멍텅해지고 막 판단력도 흐려지고요. 그러다가 절당이 옵니다. 이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식은땀이 막 줄줄 나거든요. 그러면서 밥 먹은 지 몇 시간 안 됐는데 막 정말 진짜 믿을 수 없는 허기가 막 밀려오는 거죠. 요 저혈당 전후로 해서. 그래서 뭐 에이 이건 뭐 다 그런 거 아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아니더라고요. 사실 제가 실제로 요 몇 년 동안에 꼭 한 오후 3, 4시쯤에 항상 저혈당이 와가지고 제가 그 때문에 진짜 막 CT도 찍고 뭐 별별 검사를 다 해봤는데, 실제로 당 검사도 해봤는데 아까 말했듯이 공복 식후 2시간 당화했을 때 전부 당뇨 전 단계도 아닌 완전한 정상이었고요. 그게 바로 진짜 제 얘기였고요. 그게 실제로 혈당 스파이크 다음에 저혈당이 온 제 연속 혈당 측정 기록인데, 이런 식으로 쫙 올랐다가 여기서 김연경이 진짜 스파이크를 팍 찍어가지고 요게 땅에 박혀서 뚫고 내려가는 거죠. 그게 바로 저혈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연속 혈당 측정기 한번 차고 하루는 생활해 보세요. 저같이 콜라 먹고 막 200까지 올라가는 분들 진짜 아마 많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혈당 스파이크를 누가 잘 생기냐? 자, 고탄수화물 식이, 자, 뭐 우리나라 평균적인 국민 전체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꼭 그 간헐적 단식이라기보다는 그렇게 막 체계적으로 식단하는 거 말고 뭐 아침을 거른다든지 뭐 식사가 주로 좀 불규칙하신 분, 그 다음에 뭐 요런 분들, 이제 소위 말해서 당뇨 고위험군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여기서 이제 대사증후군 잠시 설명드리면, 대사증후군이라는 그 말 뜻 자체가 당뇨 가는 길을 뜻하는 거잖아요. 우리 소위 말해서 이제 지방가 있는 분들이 평소에 치료 안 하시다가 이제 당뇨가 생기면 이제 그제서야 뭐 살 빼고 술 끊고 뭐 운동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아까 혈당 스파이크만 생겨도 당뇨 합병증이 다 생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미 이 당뇨에 걸린 거나 진배 없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진짜 요 지방가 있는 분들은 연속 혈당 측정기 차고 생활하는 거를 정말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네, 물론 그게 제 얘기고요. 그래서 제가 이 연속 혈당 측정기가 궁금해가지고 이것저것 유튜브에서 막 찾아보고 있었는데, 뭐 SBS 스페셜에 어떤 의사 선생님께서 자기 몸에 연속 혈당 측정기를 달고 막 이것저것 먹어보면서 혈당 스파이크 안 생기는 음식만 찾아서 골라 먹었더니 이제 그제서야 살이 빠지더라, 뭐 이런 자기 생체 실험 이런 내용의 영상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쭉 보고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CO 양효경?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분이 뭐 이걸 가지고 사업을 하시나 진짜 궁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분한테 어떻게 연락 한번 할 수 없나 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거 여러분 뭐 안 믿으셔도 상관없는데 실제로 제가 저 영상을 보고 이틀 지났는데 저분이 실제로 저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자기가 이 혈당 스파이크를 개인마다 측정을 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체중을 관리해주는 어플을 개발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광고 영상을 좀 제작할 수 없냐고 저한테 직접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제가 광고하는 거를 뭐 대부분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저한테 광고 제의가 한 달에 대략 한 50개 정도 들어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정말 진짜 이거는 환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것만 고르고 골라서 한 달에 진짜 한 개 할까 말까인데, 이분은 도리어 제가 먼저 연락을 하려고 했다는 거죠.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수락을 했고요. 근데 여기서 두 번째로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또 발생합니다. 그게 바로 다름 아닌 제가 혈당 스파이크 환자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글루코핏이라는 어플입니다. 이런 식으로 연소 혈당 측정하고 분석을 해서 이 기록을 바탕으로 AI와 실제 의사 면담을 통해서 체중을 관리해주는 어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글루코핏 멤버십을 등록을 하고 기다리면은 이런 이제 소포가 옵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방법은 뭐 설명서도 잘 돼 있고, 또 멤버십 등록하면 설치 영상 링크가 카톡으로 또 오고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측정기는 이제 글루코핏 자체 제품은 아니고 리브레라는 외국 회사 제품이고, 이제 그 리브레 순정 앱이 너무 심하게 불편해서 의사에게 물어보지 않는 이상 이거를 보고 혼자 혈당 스파이크 분석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 리브레 데이터를 글루코핏 앱으로 끌고 와서 이제 그 글루코핏 앱에서 그 혈당 스파이크 분석하고 또 그 앱에 음식 운동 기록하고 거기에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실시간으로 심지어 의사한테 직접 문자로 또 계속 질문하면서 나한테 맞는 음식, 운동법 이런 거를 계속 이제 수정해 나가면서 맞춰가는 관리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렇게 연소혈당 측정기를 차고 2주간 밥 먹고 운동하고 뭐 심지어 수영하고 다 해봤고, 제가 이걸 2주 측정하면서 뭐 느낀 점이 굉장히 많았고, 요걸 정리해서 제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는 제가 진짜 얼마나 고탄수화물 위주의 식사였는지 알게 됐습니다. 요게 글루코핏 앱에 음식을 엄청 세밀하게 뭐 사먹는 음식 이런 거 전부 다 등록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3분의 2만 먹었다 이러면은 그 용량까지 아주 세밀하게 다 입력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입력을 다 하고 나면은 이게 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몇 g이고 뭐 전체 칼로리는 얼마고 이런 게 다 분석이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내 음식 먹는 거 탄단지 비율 보는 그 용도로 써도 좋더라고요, 이 어플이. 어쨌든 그렇게 기록을 해보니까 제가 나름 건강히 먹는다고 먹었는데 굉장히 탄수화물 비중이 높더라고요. 그 느낀 점 세 번째는 탄산과 운동의 위력을 제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진짜 뼈에 새겨지게 알았습니다, 이번에. 자, 탄산은 거의 뭐 200은 무조건 다 넘어가더라고요. 반대로 운동을 헬스를 하고 나면 진짜 뭘 먹어도 안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탄산과 운동은 자강두천, 진짜 창과 방패의 대결을 할 수 있었고, 진짜 여러분들도 뭐 거꾸로 식사법, 식후운동 이런 거 잘 지킨다 하더라도 진짜 가당음료, 탄산, 스무디 이런 거는 반드시 끊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느낀 점 다섯 번째는 이게 진짜 혈당 스파이크를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매끼 진짜 한 입 한 입 먹을 때마다 신경이 엄청 쓰이더라고요. 근데 사실 실제로 뭐 여러분들도 다이어트는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정신을 잃고 막 먹다가 치킨 한 마리 다 먹고 나면 이제 그제서야 정신이 들어가지고 후회하는 게 우리가 다이어트 실패하는 이유잖아요. 근데 이거는 일단 계속 눈을 보면서 먹으니까 진짜 이걸 넣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어플이 심지어 먹기 전부터 내가 먹을 음식을 입력을 딱 해보면 이게 탄단지 칼로리뿐만 아니고 심지어 AI로 혈당 스파이크가 오를 거다 안 오를 거다 이것까지 분석을 다 미리 해주거든요. 그래서 먹기 전에 아예 밥을 70%만 먹을 건지 60%만 먹을 건지 그거를 그 입력을 요래 해보고 저래 해보고 하면서 딱 맞춰가지고 미리 계산을 다 끝내놓고 안전하게 그 설정된 양을 딱 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어플이 요즘에 혈당 스파이크 너무 잦아요 막 이런 잔소리 계속 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이거 설치한 지 거의 3주가 다 돼가는데 아직도 그게 자극이 됩니다. 소위 말해서 이게 해이해질 틈이 없어요. 그리고 또 이게 이런 식으로 다른 회원님들 데이터를 또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회원님들 평균 혈당은 얼만데 뭐 너는 얼마다 막 이런 식으로 좀 슬프긴 하지만 엄청 냉정하게 내 지금 처지를 딱 집어서 확인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2주가 지나면 여태까지 내가 입력했던 혈당, 뭐 음식, 운동 이런 거를 AI가 전부 다 학습을 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 뭐 탄수화물을 6g 덜 섭취하세요 이런 식으로 그 완전 나한테 딱 맞춤으로 그 솔루션을 줍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 리포트 한 장 받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 글루코핏 어플을 등록하는 게 의미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 이 앱의 최대 장점이 계속 말씀드렸듯이 궁금한 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의사한테 직접 바로 물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 평균적으로 답장이 1시간 만에 온다고 공식적으로 나와 있던데 제가 사실 사전에 연락 안 하고 그냥 시험 삼아서 불시에 한번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봤는데 9분 만에 이렇게 답장이 오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대답은 실제로 이 어플을 개발하신 양혁용 의사 선생님께서 모두 직접 대답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연속 혈당 측정기는 모든 당뇨 환자분들한테 도움이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비당뇨인 중에서도 우선적으로는 결국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는 분들께 먼저 이 글루코핏 어플을 추천드립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저 같은 진짜 현지 의사한테 내가 음식 먹고 운동하고 이런 거를 실시간으로 막 계속 물어볼 수 있다는 이것만 해도 엄청난 메리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당뇨 환자분들도 글루코핏 어플을 설치하셔도 되지만 이게 결국 의료행위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제한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어플은 일단은 당뇨보다는 체중 감량 측면에서 먼저 추천을 드리고요. 그게 이제 요 7그룹입니다. 이게 뭐 아까 말씀드렸던 혈당 스파이크 잘 생기는 그룹과 거의 일치하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40대에 잦은 회식은 아니고 이제 잦은 외식이 있었고 요즘에 그리고 올해 한 여름쯤부터 진짜 제 인생 처음으로 뭐 이 정도는 아니지만 진짜 살짝 약간 배가 나오더라고요. 그 와중에 또 이 연소 혈당 측정기를 차고 그거를 또 발견하게 된 거니까 뭐 어쨌든 또 다행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 가장 궁금해하시는 혈당 스파이크 잡는 법, 관리하는 법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그러니까 자세히 설명하다 보면은 결국은 살 안 찌는 방법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이 귀결되는 거기 때문에 길게 설명하면 이건 한도 끝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건 제가 또 영상 한 편으로 굉장히 자세히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진짜 딱 그 혈당 스파이크 잡는 방법만 핵심만 딱 추려 가지고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아침은 무조건 그냥 300칼로리 이하로 탄단지 비율 1대 1대 1로 맞춰서 조금만 그냥 소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먹으려면 이제 무가당 그릭 요거트, 뭐 견과류, 두부, 계란 이런 거 위주로 드시면 대충 그거 맞춰지거든요. 만약에 탄수화물을 꼭 먹고 싶다면은 통밀빵 진짜 조금 뭐 반의 반 조각 이하로 올리브오일 찍어가지고 드시면 뭐 거의 계산 안 해도 300칼로리 이하의 1대 1대 1 딱 나옵니다. 근데 뭐 정확하게 하려면 이제 어플에다 입력해 보면 되고 근데 이거를 이제 어플에다가 딱 맞는 수치가 나올 때까지 입력을 해서 미리 세팅을 해놓고 먹을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이게 내 혈당 스파이크 일으키는 음식을 잡아내려고 이걸 등록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 어플을 처음 설치하시는 분들은 한 2주 정도는 그냥 온 세상 음식을 이것저것 다 먹어보고 막 실험해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뭐 어쨌든 아침은 그냥 300칼로리 이하로 그렇게 드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점심하고 저녁이 메인인데 이게 이제 결국 핵심은 거꾸로 식사법하고 식후 운동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하기 위해서 3단계 정도로 우리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식전 음식 단계입니다. 요거는 이제 무조건 그냥 단백질 반, 야채 반, 그리고 이제 소량의 지방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시면 돼요. 이제 거꾸로 식사법 하려고 먼저 먹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야채는 뭘 먹어도 됩니다. 그냥 본인한테 맞는 걸로 구성해서 드시면 되고요. 근데 결국 이제 요 단백질 구성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식전 단백질 티어를 만들어 봤어요. 요거도 이제 영상 한 편으로 제가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릴 건데 그냥 오늘 이 시간에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뭐 삶은 달걀, 유청 단백질, 닭가슴살, 뭐 두부, 참치캔 이런 걸로 구성을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야채하고 같이 드시면 되고요. 그 이제 소량의 지방은 요 야채를 그 올리브 오일을 찍어 드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그 식전 음식을 먹기 시작한 시점 기준으로는 15분. 그리고 이제 식전 음식 다 먹고 난 시점부터 최소 한 10분을 뛰어야지 거꾸로 식사법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큼을 쉬고 본식 먹는 게 이제 2단계고 요 본식은 이제 최대한 천천히 드시고요. 30분 정도. 그리고 뭐를 먹더라도 내가 먹는 양의 3분의 2만 드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을 요걸로 채우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요 식전 음식을 단백질, 야채, 소량의 지방 요걸로 잘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3분의 2를 딱 지켜서 먹으면 사실은 뭐를 먹어도 탄수화물 비중이 대충 한 요 정도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잘 지키면 이제 칼로리나 탄단지 비율이 자동으로 건강하게 맞춰져서 딱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식후 운동을 가는 겁니다. 요거는 15분 정도 좀 힘든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숨차고 땀나는 운동, 뭐 빠르게 걷기, 언덕 경사 오르기, 천천히 달리기, 뭐 계단 오르기, 줄넘기, 훌라후프, 뭐 맨몸 스쿼트 이런 거 중에서 골라서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세 단계를 다 지켜서 하면은 실제로 혈당이 절대 150이 안 넘습니다. 심지어 진짜 당뇨 환자도 요거 다 지키면 혈당은 웬만하면 다 잡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한 며칠 해보니까 이거를 풀로 통째로 다 지키면 거의 2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 시간이 아깝기도 아깝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를 평생 내가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곰곰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요거도 15분이고 요거도 15분이니까 요 기다린 사이에 요 사이에 요 운동을 넣으면 안 되나? 소위 말해서 이런 식으로 순서를 바꿔서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해봤는데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한 거랑 효과가 똑같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거는 저한테만 해당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식전 음식하고 그 사이에 운동 끼워 넣고 본식 먹으니까 시간도 절약되고 혈당도 100% 다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연소 혈당 측정기 차시고 만약에 이 방식이 똑같이 혈당이 100% 다 잡힌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이 방식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제가 이대로 딱 지켜서 하면은 뭐 김밥, 떡볶이, 뭐 짜장면, 심지어 뭐 과일 이런 거 먹어도 절대로 혈당이 150을 안 넘더라고요. 완전 무적이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꽤 긴 시간에 걸쳐서 혈당 스파이크가 뭔지, 왜 위험한지, 또 어떻게 치료하는지 다 알아봤고, 거기 더불어서 또 그 혈당 스파이크를 이용해서 내 체중 관리해주는 어플까지 전부 다 소개시켜 드렸고요. 오늘도 세 줄작으로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은 여기, 관련 영상 여기 봐주세요.